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폭스바겐 최상위 SUV인 투아렉입니다. 폭스바겐은 독일의 대중차 브랜드이면서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에 있는 어쩌면 조금 애매한 위치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대중차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프리미엄이라고 하긴 조금 아쉽기도 하죠. 폭스바겐 그룹 안에는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그리고 프리미엄의 끝판왕인 람보르기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해볼 투아렉은 이들 차량과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뼈대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우디 Q7, Q8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스포츠의 탈을 쓴 포르쉐 카이엔, 프리미엄의 끝판왕인 벤틀리, 벤테이가 정말로 감히 범접하기 힘든 람보르기니의 우루스가 바로 이 차량과 동일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성비 프리미엄으로 투아렉을 뽑고 있는데요. 과연 투아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의 스펙부터 알려드리면 6기통 V6 디젤 엔진에 286마력 61.2 토크를 자랑합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딱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출력과 토크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의 가격을 알고 난다면 참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이 차량은 8천만원대에 시작해서 1억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동급 차량이라면 BMW X5 정도가 될 수 있고요. 벤츠의 GLE 같은 차량이 있지만 벤츠는 아쉽게도 4기통 차량이죠.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옵션이 완전히 개별적이라서 옵션을 다 추가한다면 1억 5천원에 살 수 있는 차는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동일한 플랫폼을 쓰는 벤틀리 벤테이가 3억이 넘고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역시도 훨씬 넘는 가격을 상회합니다. 현재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6기통 엔진은 4기통 엔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디젤은 저속 구간에서도 충분한 토크가 발휘하기 때문에 답답함 이런 건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현재 6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언덕 구간입니다. 이 언덕 구간에서 6기통 엔진은요, 엑셀러레이터를 살짝만 터치하면 마치 평지처럼 아주 편하게 간다는 것도 4기통 엔진과는 확실히 차별화되고 있고요. 다운사이징 추세에 따라서 8기통에서 6기통에서 최근에 4기통의 터보 엔진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통과 6기통의 감성적인 차이는 아직까지도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기 가속감들은 차량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6기통이라고 해서 모든 차량들이 빠릿빠릿하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좀 느긋하게 나가고 중력에서 완전 황소처럼 밀고 나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차량들도 있고요. 오히려 초기에서 답답함을 싹 없앴지만 중력이나 또는 고속력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도 있는데, 현재 타고 있는 투아렉의 경우 초기의 가속력은 아주 매끈하게 쭉 치고 나가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조금 움츠려 있다가, 이 차량은 실용 영역대를 강조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내 30km 이상만 되면 정말로 쭉쭉 치고 나갑니다. 초기 가속력에서는 이 차량과 동일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카이엔과 비교해 본다면 카이엔 쪽은 초반에 가속력이 시원시원한 편이거든요. 그 차량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입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의 경우 저속에서도 토크가 꾸준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 토크가 밀어주는 힘만큼은 정말로 이 6기통 엔진은 가솔린도 잘 어울리겠지만 디젤과 6기통 엔진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젤 게이트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정말로 그건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건 정말 잘못한 일이고요. 그로 인해서 훨씬 많은 개선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디젤이라면 폭스바겐이 생각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고속도로 구간을 좀 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이 MLB 에버 플랫폼을 사용한 차량들을 타게 되면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시트에 앉았을 때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엑셀러레이터의 위치가 다른 차량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가 서스펜디드 방식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최근 이제 고급차들은 오르간 패들이라고 해서 발 전체에 하중이 실리면서 장시간 운전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라면 공통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서스펜디드 페달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힘이 좀 실리게 되고요. 이게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할 때까지는 액셀러레이터를 조작할 때 무겁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누굽니까? 이내 곧 적응이 되죠. 현재 고속도로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터널에 들어왔어요. 차량에서 느껴지는 소음만큼은 뭐 다른 폭스바겐 차량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고요. 프리미엄의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소음 억제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수성이 균형미 있게 잘 유지가 되는데요, 제가 이 차량을 2열에 타보니까 1열과 2열 중에서 그래도 어떤 소음에 대해서 어디가 좀 제일 시끄럽느냐라고 한다면 프리미엄 차량에서는 좀 상대적이겠지만 그래도 2열 쪽에서 느껴지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뭐 썬루프 위쪽이나 옆에 도로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 그리고 지금 터널 구간인데도 터널 외벽을 통해서 들어온 소음과 그리고 옆에 큰 차량들이 지나가더라도 뭐 불편함이 없다는 점은 소음 억제 능력에서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투아렉에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후륜 조향 시스템은 국내 차량에서는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서 처음 적용되었어요. 뒷바퀴가 조향이 되는 것인데요, 이 조향은 속도가 낮은 40km 미만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조향이 됩니다. 주차를 하는 경우 그리고 회전을 하는 경우에서는 회전 반경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특히 좀 5m에 가까운 이런 차량들, 준대형급 차량들을 구입하게 된다면 평상시에는 뭐 도로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분은 없겠지만 주차하는 구간에서는, 특히 뭐 기둥이 있거나 하는 환경에서는 작은 차량들보다는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뒷바퀴 조향을 통해서 벽이 있는 기둥에 주차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 때요, 한 3번 또는 4번을 꺾어서 주차를 하게 된다면 후륜 조향 시스템은 뭐 3번 또는 2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차이, 이게 정말로 타다 보면 프리미엄의 차량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제가 이 프리미엄 차량들을 탈 때마다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부분들은 탈 때마다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동을 하게 돼요. 이 작은 부분의 뭐 편의성 부분, 그리고 안전성 부분,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고속도로 주행 성능에서도 확실한 차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대중차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륜 조향 장치는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진가를 발휘하죠.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변경 같은 상황에서는 바퀴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동할 때 스르륵 하고 마치 약간 살얼음을 미끄러 나가는 그런 느낌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처음 탔을 때 변속기가 없어지면서 차가 쭉 얼음 위에 미끄러가는 그런 주행 질감을 느끼게 되죠. 현재 이 차량의 후륜 조향 시스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적정하지 않을까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과 적용되지 않은 차량의 느낌은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속 주행에서는 이 플랫폼이 주는 만족도가 상당한데요, 5m가 되는 큰 차량이지만 실제로 운전하는 느낌 자체는 소나타 차량보다도 훨씬 작은 차량을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여기에 안정감을 부여하면서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크게 높아지죠. 기통 엔진들은 실용적인 영역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많이 조작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또는 뭐 강원도의 옛날에 뭐 미시령 같은 험난한 고개를 올라가는 경우라도 액셀러레이터를 늘 한 반 이상을 밟으면서 차가 안 나가는 경우, 그럼 스트레스를 받죠. 그리고 뒷차량이 이제 룸밀러 사이로 보이잖아요. 미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기통 차량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액셀러레이터를 뭐 끝까지 밟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완전히 최고의 고개라고 해도 액셀러레이터를 속도를 확 내기 위해서 밟지 액셀러레이터를 그렇게 밟을 일은 없어요. 적당히만 밟아도 험난한 고개도 쉽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주행의 스트레스가 확실히 낮습니다. 이 고배기량 차를 가지고 특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라면 확실히 편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만약에 한 5시간을 이동한 거리와 한 3시간, 한 2시간 정도를 이동한 거리, 거의 뭐 절반 정도에 가깝겠는데 몸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피곤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당연히 롤링이나 피치, 롤의 허용 범위가 전고가 높은 이런 SUV라도 확실한데요, 그럼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지금처럼 고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도 느끼지만, 여러분 고속 주행을 하다가 좀 속도를 확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제동력과 함께 이 차량의 자세를 저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대중차 브랜드에서 한 100km 사이를 100km 정도를 달리다가 급격하게 속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 그리고 동일하게 프리미엄 차량 중에서 100km를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밟더라도 브레이크의 제동 거리도 짧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앞에가 주저앉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앞에가 주저앉게 되면 오 이렇게 느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피칭 자체를 정말로 잘 억제하면서 제동을 해주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급격한 제동을 하는 경우에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좋네요. 국산차 중에서는 저는 제네시스 차량을 많이 칭찬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네시스 차량을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방식대로 한번 서보시고요. 그리고 현대나 기아차의 차량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시승해 보신다면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브레이크 제동력 세팅은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동력 세팅은 지금처럼 뭐 급격하게 달리다가 섰을 때, 그리고 천천히 운전을 하더라도 불안감을 주지 않는다는 요소, 그리고 내가 적당한 힘을 가했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만큼 제동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스티어링의 감각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파지감에서 두터운데 이 파지감은 두터울수록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뭐 프리미엄 차량들을 타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왜 이렇게 두꺼워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 서울 모터쇼에서 BMW의 끝판왕의 XM을 타봤잖아요. 와, 근데 XM의 스티어링 휠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두꺼워도 프리미엄 차량들보다도 훨씬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느낌으로써 좀 운전할 때마다 좀 안정감을 유도한다는 점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왕복가 6차선이고요. 제 3차선 정도 여유가 있는 데서 보통 회전을 하잖아요. 얼마큼 회전 반경이 필요한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통 이 5m 정도의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정도는 뭐 여유롭게 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닿진 않는데 좀 다음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후륜 주행 시스템이 들어간 차량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전해 보겠습니다. 앞에 지금 GT가 BMW GT가 지나가고 있는데 세 차선을 다 먹었어요. 자, 저는요 봐봐요. 지금 이 앞차랑 저 한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앞차선이 한 그 세 개 차선 중에서 한 2.7, 2.8 정도를 먹었다고 하면 후륜 주행이 들어간 투아렉 차량에서는 2.5 정도, 그러니까 두 차선 이상은 필요한데 한 반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우리 보통 차간 폭이 한 2m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한 50cm 정도의 폭이 더 적더라도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후륜 주행 시스템만의 어떤 효용성 부분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륜 주행 시스템의 도움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중형급 차량보다는 준대형급 그리고 대형급 차량일수록 후륜 주행 시스템의 도움은 정말로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지턱 좀 넘어올게요. 시승 코스에서 방지턱 구간을 알려드리는 저희 동네 뒤쪽인데요. 참고로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지턱입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요, 한 35km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지나가 볼게요. 35. 도심 구간 아파트에서는 과속 방지턱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운전을 마칠 때 마지막 몇 개 안 되는 방지턱을 넘어서 이제 아파트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때 기분이 좀 불쾌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지턱을 좀 사뿐하게 넘어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여주고요. 또 차량을 탈 때마다 만족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럴 때 저는 에어 서스펜션의 유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투아렉에 장착된 에어 서스펜션의 경우 단단하다 아니면 푹신하다, 이 중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BMW 차량에서 어떤 단단한 에어 서스펜션 성향, 좀 탄력적인 성향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도 미국 차량, 독일 차량, 그리고 국내 차량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차량의 경우에서는 좀 더 어떤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투닝한다면, 독일 차량은 좀 더 단단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미국 차량도 좀 부드러운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폭스바겐 경우는 독일의 좀 단단함보다는 좀 더
좀 편안한 느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허둥대지 않고 잘 다듬어진 느낌의 에어 서스펜션을 제공합니다. 자, 제가 2박 3일 정도 투아렉을 시승하면서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저는 인포테인먼트를 뽑을 것 같은데 인포테인먼트는 무려 15인치에 그냥 노트북을 딱 펼쳐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인포테인먼트에서 실제로 컨텐츠를 표시하는 영역 자체가 너무 작아요. 15인치에서 중간 부분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옆에 부분도 한 5cm 이상이 남고요. 아래 부분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와 같은 컨텐츠가 표시된 영역의 크기는 10인치가 조금 넘어갈까 말까 이 정도인데요. 이 15인치의 광활한 디스플레이를 좀 덜 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감성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버튼들이 주는 만족도가 어떤 감성적인 만족도라고 생각하는데 스티어링 휠에 어떤 버튼들을 누를 때 약간 찌그덩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터치 방식이고 하나의 그 모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힘을 주고 작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이런 이질감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8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가격은 정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튜닝된 에어 서스펜션, 회전 반경과 주차를 도와주고요. 고속에서는 좀 부드러운 펀 드라이빙을 도와주는 후륜 조향 시스템이 제공된다는 점은 정말 매력 만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차량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평가된 폭스바겐 투아렉은 꼭 한번 시승해 보시고 또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연목고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